안녕하세요. 느린 숲속입니다. 치열해도 너무 치열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아들, 딸, 쌍둥이 엄마입니다. 누군가의 현란한 말솜씨와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현혹되어서 내 아이를 내가 마냥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런 불안과 초조함을 다스리도록 해봐요. 향기 좋은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도 한때는 유명한 교육 유튜버들의 영상을 메모해 가면서 듣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비학군지에 살다 보니까 학군지의 중요성을 조금은 체감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제 아이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는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심각한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거였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 아이도 보통의 아이였으며 학교를 탓할 만큼 솔직히 학구열이 불타는 엄마도 아니었어요. 이런 건요, 바로 현타가 와요. 한편으로 가장 쉽게 내 아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막 황소수학 이런 데서 레벨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동네 중소형 학원에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면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을 하셨다면요. 그에 맞는 공부법을 고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한 번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요즘 세상에 공부법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바로 인터넷 세상이죠. 그곳에서 나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교육 전문가의 방법을 노트합니다. 아주 내 공부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이때 집중력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따라와 주질 않아요. 코칭하는 엄마도 뭔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포기하기 십상이죠. 꾸역꾸역 따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내 아이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찝찝하게 포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한동안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적당한 실패는 우리들의 값진 경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듭하면서 그 오차를 줄여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와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있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늦게 학원이라는 곳에 처음 입성했는데 가자마자 실력이 놀라운 아이들이요. 그럼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이 그냥 천재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천재 혹은 영재. 그래야 사실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최상이라니. 부럽죠. 한없이 부럽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아이를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서 관찰해 봤는데요. 그 어머님도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독서에만 꽂혀서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좋다는 책들 한가득 쌓아두고 읽으라고 강요하죠. 글쓰기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읽고 쓰라고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방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유난스럽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유난스럽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접스러운 거 말고요. 유난스러운 거요. 차이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머님은 아이의 책을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내용을 한번 걸러서 내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와 한 호흡으로 가더라고요.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이 많이 다른 아이고요. 아이 자체가 승부욕도 강하고 엄마와의 믿음이 강해서 두 사람의 케미가 좋더라고요. 사춘기만 잘 넘기면 좋겠노라고 어머님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셋인 다른 지인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였으면 그렇게 했어.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나 체력의 한계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요, 아이가 셋이어도 하나인 집처럼 발맞추어 가는 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생각의 차이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된다는 것을요. 육아 선배들이 말하죠. 영어에 돈 쓰지 마라. 초등 때는 놀게 둬라. 초등 때 영재는 다 필요 없다. 사춘기 때 다 끝난다. 공부할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이런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경험한 시간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능력이 되시면 보내시고 보내면서 잘하게 도와주세요. 중학교 가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입시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경험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문 앞에서 안 가겠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일 운다면 당장 그만둬야 하지만 기특하게도 즐거워해 준다면 그게 의미 있는 결과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두 아이를 단솔 유치원에 극심한 경쟁률을 뚫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꾸 초등 영재들이 중고등 가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냥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일찌감치 좋은 학교에 다니느라고 다른 동네로 떠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아이는 거저 먹었다는 놀부심보로 옆집을 보지 마시고요. 그 아이는 뭐가 달랐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고 내 아이에게 맞게 이끌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최상이나 극상위로 현재 두각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그게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막 최상위 수학도 그냥 고민해서 막 풀고 그런다는데 저희 아이들은 울고불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저는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기특하거든요. 엄마인 제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을 열어준다면 지금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리라 믿고 있거든요. 힘들지 않은 육아와 교육은 없어요. 오늘도 지쳐있을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다시 재정비해봅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